부천의 사례를 들어봤다고 하면 이제 담양의 사례를 들으러 마지막 발표자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담양 만덕초 교감 선생님 정경숙 교감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담양군에 있는 만덕초등학교 교감 정경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마 작년에 저희 담양에 오셨던 교장선생님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덕 교장선생님께서 저한테 서천이 폐교가 될 학교가 생겨버려서 너무 유희감이다. 담양의 사례를 조금 들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큰 행사인지 모르고 덥석 그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너무 잘하고 계셔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좀 하긴 하지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저희 군수님께서는 내 임기 동안에 폐교는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군수님하고 저는 카톡하는 사람입니다. 술도 한 잔씩 합니다. 제가 지금 현재 3월 1일자로 학교에 교감으로 나와 있지만 올 2월 28일까지는 제가 담양교육청에서 장학사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장학사로 근무하는 2년 반 동안 제가 어떤 일을 했으며 제가 하려고 했던 일에 학교와 지자체가 어떻게 함께 해줬는지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기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2년이면 충분했습니다. 서천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1년, 2년 후면 사례 발표하러 전국에 돌아다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좀 말씀드릴게요. 담양도 서천과 못지않게 아주 작은 곳입니다. 광주하고 인접해 있고 서천은 군산하고 굉장히 가깝더라고요. 제가 오다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이성강 빵집에서 빵을 먹고 배비를 쳤더니 20분 만에 애들 오는 거여서 이게 가까운 게 오히려 아이들이 군산으로 유출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담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주에서 10분 15분 거리예요. 중학교가 되면 아이들이 대부분의 공부 좀 한다 이런 아이들은 대부분 광주에 있는 중학교로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잡아야겠구나, 초등학교가 탄탄해야지 이 아이들이 넘어가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 담양군은 인구가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겠지만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계속 늘고 있는 군수님의 공약이 향촌복지, 노인복지 이 부분을 가장 신경 쓰시는 부분인데 처음에 군수님도 21년에 그 군수님 되실 때 작은 학교가 있는지조차도 모르셨어요. 본인이 학교 다닐 때 학생 수가 많았기 때문에 그냥 학교가 늘 그 자리에 있으려니라고 생각하셨는데 그 인식을 바꾸는데 제가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오늘 보여드릴 건데 담양군은 조금 군수님이나 지자체에서 작은 학교의 심각성을 몰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은퇴 인구들이 담양으로 많이 넘어오시는 거예요. 살기 좋고 광주에서 가깝다 보니까 면마다 전원주택 단지가 생겨가지고 학생 수는 주는데 세금을 내는 인구는 느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굳이 학교를 살려야 하나? 우리 세금은 많이 들어오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셔서 작은 학교를 살려주셔야 된다는데 공감대 형성이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담양의 학교도 서천 못지않게 학교도 좋고 작은 학교가 많습니다. 작은 학교 현황입니다. 전체 초등학교 14개 학교 중에 9개가 작은 학교입니다. 학생 수가 저희들이 제일 작은 초등학교가 저희 만덕초등학교입니다. 저희 만덕초는 제가 일부러 선택해서 간 학교인데요. 5학급이 4월 1일자로 5학급으로 줄어들 것이 확실시 되는 학교였기 때문에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시 복귀 시키는데 힘들어서 저는 예상을 담당 장학생이기 때문에 예상을 하고 다른 작은 학교는 다 살렸는데 만덕초만 제가 못 살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픈 손가락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청해서 만덕초로 가서 9월 1일자로 다시 6학급으로 복귀를 시켰습니다. 학생 수 20% 늘려서 내년에도 6학급 유지가 돼서 교감 잘 유지합니다.
교감만 없애주는 게 아니라 보험교사, 영양교사, 담임교사 이렇게 4명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선생님들이 불안정해하시고 네가 나갈래, 내가 나갈래 막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한 학급의 차이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학생 수는 20명대인 학교가 있지만 폐교될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장학사로 있으면서 맡았던 업무인데요. 저는 항상 성공하지 못할 일은 시도하지 않습니다. 시도했다면 반드시 성공을 시킵니다. 좀 성깔 있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든 업무를 할 때 주제를 잡고 일을 했어요. 그러면 방향이 설정이 되더라고요. 교수님과 우리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작은 학교가 학교만의 색깔이 있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주제를 저렇게 잡았었고요. 마을은 학교가 없으면 마을 학교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학교도 가고 싶고 마을에도 살고 싶어야 되고 저희도 농촌유학을 담양이 제가 가기 전까지는 조금 안 좋은 그런 이미지로 농촌유학을 활성화를 안 시키고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예산을 써야지 왜 다른 대도시 학생들한테 그만한 예산을 투입을 하느냐라는 그런 반대 의견이 많았는데 제가 이 학생을 못지않게 기존에 있던 학생들과 같이 어울려서 더 많은 시너지가 나겠다 생각으로 친구와 같이 놀자 했었고요. 학부모도 제 아이를 잘 키우려면 내 아이 옆에 있는 짝꿍이 잘 돼야 되고 우리 반 아이가 잘 돼야 되고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모두 선한 영향을 줘야지 내 아이가 잘 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인드로 이렇게 주제를 잡고 일을 했었습니다. 제가 하는 이 업무를 동시에 제가 했기 때문에 중복되게 같이 엮어서 업무를 했었습니다. 제일 중요했던 것은 공감대 형성을 해야 되겠구나. 군수님이 제가 막 장학사로 갔을 때 선거 그 후보 시절이셨어요. 그래서 대강 알잖아요. 누가 될 것 같다는 것을 제가 선거 사무실에 계속 다니면서 후보 되시는 분들한테 작은 학교가 이런 상황이니 공약에 넣어주십시오를 계속 했었어요. 근데 다행히 제일 적극적이시고 작은 학교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공약 1번에 자이든 타이든 넣어주신 분이 군수님이 되셔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 인사를 갔을 때 공약 1번 아시지요? 라고 했더니 아차 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일이 커질 줄은 모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감대 형성하는데 제일 먼저 저는 담양 구민입니다. 개인적으로 좀 건강이 안 좋아서 한 3년 전에 제가 담양으로 이사를 갔는데 담양 군민이 되고 나서 학생들을 바라보는 눈은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냥 제가 왔다 갔다 할 때와 다르게 제가 담양 구민이면 다 내 새끼 같은 느낌이 들다 보니까 좀 더 아이들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어디 이게 행사가 있거나 교장선생님들 앞이나 지자체 가서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저는 담양 군민입니다 라고 먼저 이야기하면 바로 조금 더 호의적이시고 이야기를 들어주시더라고요. 저희 집입니다. 놀러 오셔도 됩니다.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제가 1200명의 설문지를 통해서 담양교육 비전 대토론회를 했습니다. 이 시기는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 시국이었어요. 4명, 몇 명 못 모인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했지만 세상에 안 되는 일은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1200명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 지역사회 주민들 1200명의 설문지를 통해서 담양교육 비전 대토론회를 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민들도 약 30% 지역민이 참석을 하셨잖아요. 여기서 나온 설문 결과가 군수님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이렇게 살기 좋고 가깝고 좋은 담양에 학생들이 살기 싫다는 거예요. 담양의 거주사가 프로테이지가 저기 전남에 22개 시군이 있는데 제일 하위가 나왔어요. 학생들이 담양을 싫어한다는 이 자체에 군수님이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으셨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와 지역민들은 교육기관과 지역사회가 너무 협력이 안 된다. 같은 사업을 따로따로 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합리적인 일이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교직원들은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가장 하위 척도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양의 비전 대토론회를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서 했는데 이때 엄청 많은 분들이
지금 이게 그 모든별로 학생 한 명, 교직원 한 명, 학부모 한 명, 다양한 있는 분들이 각 모둠에서 주제 학위 촉구에 나왔던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을 할 건지에 대해서 토의를 했거든요. 이때 저희가 토론에 직접 참여하신 분은 약 80명이 됐지만 신청자가 하도 많아서 저희들이 이 토론장을 별도로 만들어서 양쪽에서 제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좀 전라도 사투리를 심하게 쓰나요? 그런 거까지 않으시죠? 저는 표준말을 쓴다고 하는데 지금 오늘 군수님이 안 오셨어요. 못 오셨겠죠. 안 오셨겠습니까? 얼마나 오고 싶으셨겠어요. 주민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시는데 이해합니다. 말은 서운합니다. 지금 이게 담양에 굉장히 유명한 고등학교 청평고등학교라는 게 있어요. 전국에서 모이는 청평고등학교 학생회장인데 이 학생회장이 지금 현재는 두 분 다 이제 다른 분으로 교체가 됐지만 당시 제가 대토론을 할 때 보통 네분들이 오셔서 인사하시고 우르르 다 가셔버리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군수님 얼굴 우리가 텔레비에서 다 봐도 아는데 굳이 그러실 필요 없이 토론이 끝나고 난 다음에 토론의 결과를 발표할 때 그때 2시간을 잡고 오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그랬죠. 성공 안 할 일은 안 한다. 미리 언론에다 보도를 해버렸어요. 참석하실 거다 라고 했더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감님 오시고 담양 군수님이 착석한 상태에서 아까 우리 학생 발표한 거 보셨죠? 발표는 제가 미리 다 작업을 했죠. 네가 발표해, 네가 발표해 이런 식으로 발표할 때는 이 부분은 강하게 이렇게 다 말을 해야 했더니 군수님도 깜짝 놀라시고 이게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사이를 보면서 계속 말을 했기 때문에 답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 상황이 다 녹화가 증거잖아요. 그래서 학생이 이 부분이 이렇게 돼서 불편하다. 학교 우리 담양이 관광객을 위한 도시냐 학생을 위한 도시냐 이렇게 막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 교육감님이 그 부분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해결을 하겠다. 그러니까 군수님이 자꾸 밀리시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게 적어지니까 아니다 그거는 우리가 그래서 서로 내가 하겠다가 돼가지고 다 적었죠. 적은 다음에 도교육청에는 이제 비서가 따라오니까 정리해서 이렇게 한 것을 도교육청의 부서에다 다 말을 했으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추후에 몇 달 후에 보고해라라고 공문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발빠르게 담양군에다 공문을 드렸습니다. 군수님이 이렇게 이거 해준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 너도 2달 안에 나한테 답을 주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현실감 있게 우리 지역민들한테 다가갔던 부분이 주민자치센터에 보면 빈 방들이 있어요. 어른들이 일주일에 한 번 쓸까 말까 하게 항상 비워놓는 방, 장부 같은 거 막 넣어놓고 이런 방들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학생들한테 좀 빌려주라. 우리 아이들이 공부방도 좀 하고 우리 애들끼리 모여서 도란도란 이야기도 하고 게임도 여기서 모여서 하고 할 수 있게 우리 학생들도 쓸 수 있게 그 방들을 좀 오픈해달라고 해서 각 위원장님한테 군에서 다 공문이 갔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그 방을 오픈해 주시니까 학생들이 오니까 아 우리 마을에 이렇게 애들이 많았네라고 하면서 조금씩 스며들었던 것 같아요. 일례로 들었습니다.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학생들이 담양에 살기 싫다고 했잖아요. 담양의 가장 예쁜 유치원 애들한테 퍼포먼스를 시켰습니다. 담양에 살고 싶어요를 막 흔들으라고. 그래서 흔들어서 이게 조금 감동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제가 했던 사업 중에 저는 서천도 농촌유학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몰랐었거든요. 제가 갔을 때 학생 수를 유입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작은 학교에 의뢰 있는 학생들이 분산되거나 대도시에 있는 학생들이 우리한테 넘어오거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작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전학을 가지 않는 것. 이 3가지를 제가 중점을 두고 친구야 같이 놀자라는 주제로 농촌유학 신청 학교를 받아서 이 당시에는 2개 학교가 먼저 한번 해보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집중 지원을 하고 아이들한테 농촌유학 사업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음악이 멋지죠. 담양에는 메타세카이어 거리라고 하는 아주 멋진 곳이 있거든요. 그곳에서 제가 야외 음악회를 하면서
지역에 오는 일반 관광객들이 주로 광주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작은 학교에 대한 홍보를 계속 여기에서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면서 지금 뒤에 있는 학생들이 작은 학교, 영면초등학교 작은 학교의 특색 프로그램인 전교생 오케스트라라는 학생들, 전교생이에요, 전교생. 무대에 다 올라와야 되는데 전교생에서 제가 작은 학교 학생들한테 가장 해주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당당하게 키우고 싶었어요.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작지만 큰 학교, 마음만은 크게 키우고 싶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큰 무대의 경험을 많이 주게 하려고 전교생이 영면초 학생들을 오케스트라를 제가 했습니다. 하였더니 우리 학부모님들도 함께 해주셔가지고 그때 봉사활동도 해주시고 작은 학교 살려주셔야 된다라는 캠페인을 같이 했었습니다. 도시에서 이렇게 시골로 30분 이상, 1시간 이상 학교를 왔을 때는 뭔가 도시에서 배우지 못한, 도시에서 체험하지 못한 것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주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상평초등학교가 모내기에서부터 추수해가지고 이걸 떡으로 만들어서 덕분에를 도와주신다든지 쌀을 북한에 보낸다든지 이런 사업을 1년 사업으로 하는 연계 교육과정 프로젝트를 한번 운영을 해봤어요. 했더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과정을 재분석하는 것이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드셨지만 하니까 되더라고요. 이 부분은 미술에서, 이 부분은 실과에서 이런 것이 조정이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1년 동안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책으로 해서 우리가 선생님들하고 벤치마킹을 좀 했었고요. 지역 주민들이 우리 담양의 아이들을 같이 우리가 보듬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란도란 천주골 이야기라는 책을 제가 한 3개월에 걸쳐서 책을 만들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담양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진로 체험을 할 수 있는 진로 체험지가 79곳이 있어요. 근데 어디가 이게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어디에 어떤 내용으로 어떤 분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진로 체험지를 다 기록을 하고 우리 학교에 들어와서 마을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분들 또 아니면 어떤 특기정성이라든지 아니면 강사를 모셔서 활용할 수 있는 인력들이 어떤 분들이 우리 마을에 속속들이 숨어 계시는지를 다 찾아내서 이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학교에다 배포를 했습니다. 학교에 한 권을 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학교 책꽂이로 갑니다. 근데 각 선생님들에게 한 권씩을 다 나눠드렸어요. 거의 1,000만 원에 가까운 돈으로 예산으로 이 책을 만들어서 드려가지고 지역에 있는 우리 지역의 내 마을에 무엇이 있는지를 서로 알고 활용을 해주시라 같이 가까이 해주시라고 하면서 제가 1,000만 원 예산을 별도로 만들어서 지역에 있는 지역 진로 체험체를 간 학교는 예산을 교육청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학교는 무료로 진로 체험을 하는 거죠. 이런 책자를 제가 또 만들었었고요. 현재 저희 마을학교는 한 개가 빠졌는데 11개의 마을학교가 있습니다. 옆에 보면 연계학교라고 되어 있죠. 작은 학교들입니다. 작은 학교하고 마을학교가 1대1로 다 매칭이 돼 있어서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을 할 때 제가 처음에 가서 이제 우리 서천의 마을학교 대표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지식인들이시고 하시겠지만 제가 처음에 우리 여기 담양 마을학교 대표님들 누구신지 아무도 모르시죠? 여기 안에서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제가 마을학교 대표님들 처음 장학생가 돼서 만났을 때 받은 느낌이 노후 대책으로 마을학교를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교에서 할 수 없는 아니면 삶을 배울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학교 바뀐 마을학교에서 이 부분을 지원을 해줘야겠다 이런 마인드일 줄 알았는데 그냥 예산을 받아서 그냥 아이들 데려다가 좀 전도 붙여서 먹고 시간 보내려고 이렇게 하는 노후로 준비하구나라는 생각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마을학교 대표님들 역량 강의를 엄청 시켰습니다. 교육과정도 알려드리고 우리 초등학생들한테 써야 되는 언어의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역량 강의를 시키고 마을학교를 이 연계된 학교의 교육과정을 다 다운받으셔가지고 다 분석하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가 어떤 게 비전이고 어떤 체험학습이 계획되고 이것을 알아야지 같이 박자가 맞춰서 가야지 학교도 마을학교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했고 마을학교도 작은 학교하고 마찬가지로
중복되는 종목은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30%는 담양교육청에서 역전과제로 밀고 있는 부분에 공통과제가 들어가야 하고 나머지 70%는 개별적인 특색교육을 하셔라 라고 해서 하나도 중복된 게 없죠. 그래서 이렇게 마을학교들이 활성화가 돼서 지금 우리 마을학교 대표님들이 거제도로 지금 연수가 계시는데 나름 우수 사례 좀 발표를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학교가 잘 되어서 설명하는 부분에서 마을학교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담양은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을학교도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성과보고회를 하고 있고요. 부스 운영도 하고 이곳도 지금 무정초등학교 전교생 안타깝지요. 그래도 학생들 밝게 잘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마을학교 발표할 때 주민들 하나가 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우리 지자체에서 이제 예산도 투입을 하고 정말 작은 학교가 심각하구나 살려야겠구나라고 했던 결정적인 행사입니다. 제가 참 마음 아팠던 것이 작은 학교 학생 수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어날리기를 할 수가 없어요. 한 반에 한 명, 두 명이다 보니까 어떻게 이게 모든 활동도 어렵고 그래서 코로나 시국이긴 했지만 8개 작은 학교를 다 모아서 운동회를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국 최초였거든요. 제가 일을 벌린다고 했잖아요. 이 8개 작은 학교 연합운동회를 기획을 하면서 동시에 MBC, KBS, SBS, YTN 기자들을 다 불렀습니다. 전국 방송 나갔어요, 제가. 저것은 많이 본 것 같지 않았습니까? 네. 유튜브 생중계는 물론이고 세계 100 몇 개국에 나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그 뉴스가 며칠 동안 뭐 7시 뉴스, 9시 뉴스 계속 나오니까 막 서울에서도 쳐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하는 것마다 저희가 다 인터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의도로 이것을 기획을 했는지. 그래서 이때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들어 자꾸 입이 말라서 작은 학교 8개 학교를 모아놨는데도 학생, 학부모, 교직원 다 모아도 35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큰 학교에 뭐 2, 3개 학년밖에 안 되는데도 350명의 학생들을 모아놓고 운동회를 하겠다라고 기획을 한 다음에 제가 군수님께 갔습니다. 교육장님하고 제가 브리핑 자료 다 만들어서 교육장님 갑시다 하고 가서 돈은 예산은 많이 있었어요, 저한테. 하지만 이 사업을 하는데 지자체가 작은 학교를 살리고 지역민들과 함께 하는데 동조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어려운 시국에서 군수님이 1,000만 원을 주셨는데 이 시기가 10월 달이었거든요. 예산이 미리 다 편성이 끝나고 저희들 줄 수 있는 예비비가 없었어요. 근데 군수님은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군수님이 그 자리에서 저희 교육장님이 이렇게 해서 작은 학교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어서 환기 차원에서 운동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하고 해가지고 혹시라도 이제 끝나고 한번 찾아보시면 담양 작은 학교 연합운동회 치시면 제가 보일 겁니다. 그래서 운동회를 했는데 우리 전라남도 교육청에도 신문이 대서특필 됐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뉴스에 또 이렇게 이게 지금 YTN인데 YTN 서울방송 YTN에서 제가 작은 학교가 활성화되려면 지역사회 주민들하고 지자체도 같이 뜻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이슈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셨던 지역민들도 이렇게 작은 학교가 많은지 8개를 모았는데도 이거밖에 안 된다고? 라는 것에서 굉장히 심각성을 느끼셨고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내 임기 동안에는 폐교는 없다라고 말씀하신 현재 군수님이십니다. 제가 지역 이 이후에도 지역 행사 때마다 저희들한테 작은 학교 홍보부스를 반드시 넣어달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지역 작은 학교들이 와서 직접 이렇게 홍보를 하거든요. 그러면 할 때마다 저희들 선생님들 뭐 하십니까? 보도자료 내시잖아요. 보도자료 낼 때는 반드시 저는 담양군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이 말을 반드시 썼어요. 굵은 글씨로. 하고 나서 군수님한테 카톡을 보내죠. 군수님이 도와주셔서 이번에도 이렇게 성황리에 잘했으면 그러면 고맙네라고 하시고 팀장님, 의장님,
지자체가 이렇게 협조해서 이런 것들이 뉴스에 나가고 계속 보도자료에 나가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담양군으로 연락이 왔대요. 어떻게 지자체가 이렇게 학교하고 협조가 잘 돼서 교육이 하나가 잘 되고 있느냐. 어떤 뜻이었냐라는 것에서 본인들이 자꾸 칭찬을 받으니까 저희들한테 손을 안 내밀 수가 없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같이 홍보를 했었고요. 홍보 부스에서 이제 다채로운 학교별로의 특색 교육들을 같이 저희가 홍보를 했고, 야심차게 제가 또 했던 부분들이 이 작은 학교들이 홍보 부스에 오지 않으신 분들은 모르잖아요. 이 작은 학교들이 어떤 특색 교육들이 있는지 해서 학교별로 홍보 영상을 별도로 다 제작을 했습니다. 10개 학교를. 그래서 이 10개 학교의 홍보 영상을 이번에 저희 우리 학교 인트로가 이해가 영어로 이야기합니다. 저희 학교 특색교육이 국제교류 사업이기 때문에 영어로 저희가 이제 소개를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 홍보 영상 10개를 어디에다가 활용을 했냐면 유튜브에는 반드시 다 올라갔었고요. 군청에 홍보 영상 트는 데 있죠. 군에서 하는 행사에 식전 행사 때 뭐 틀어놓잖아요. 그때 계속 틀어놓으라고 하고요. 우리 교육청의 로비에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시기 때문에 상시로 틀어놓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대덕면인데 대덕면사무소 한제초면 그쪽에 대전면사무소에 그 면사무소에서 틀어놓는 홍보 영상에도 계속 틀어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아, 이 학교가 이런 교육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 인생은 홍보더라고요. 네. 홍보가 없으면 아무도 몰라요. 네. 이거는 지금 우리 금송초등학교 학부모님인데 이렇게 홍보 영상에 이게 들어있어요. 학교 홍보 영상이에요. 지역사회가 시간이 많이 됐죠. 그래도 제가 멀리서 왔기 때문에 조금 다양합니다. 지역과 함께하고 있는 저희들 단체들입니다. 행정협의회가 뭐냐면 저희 교육청 교육장님하고 군수님이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협의를 하십니다. 사전의 안건은 밑에 실무진들이 다 조율을 하지만 그래도 결정이 안 되는 부분들은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담양이 어떻게 지원을 받고 있고 지자체에서 어떻게 성과가 났느냐라는 거죠. 담양은 교육자치협력직으로 업무협약을 됐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하고 담양군이 업무협약이 되었는데 제가 2023년까지 이 업무가 성과가 나고 나니 24년 1월에 재업무협약을 할 때 당시 2억이요 4억의 업무협약이 됐더니 사업비가 50%가 상승돼서 연 6억으로 28년까지 1년에 6억씩 작은 학교 살리기를 포함한 모든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업무협약이 됐고요. 담양군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됐는데 이 부분에서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은 교육청에서는 안 하려고 했어요. 사업도 워낙 크고 기존에 하고 있는 일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자체에서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우리 같이 다 한번 해보자. 우리가 같이 계획을 세울게 해서 담당 장학사와 팀장이 둘이 TF팀을 만들어가지고 지자체에서 먼저 하자고 손을 내밀어서 저희가 5년 동안 231억의 예산을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 정도 이제 저희들이 운동회 안 해도 되고요. 네. 토론회 한다고 막 이렇게 안 다녀도 알아서 이제 다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편하게 선생님들이 아이들만 바라보고 교육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천은 더 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3년도에 22년도까지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하고 했던 사업들의 결과로 제가 지자체에 요구했던 부분이 저쪽 끝에 보시면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 대응 급여 들어보셨죠? 제가 참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아까 교수님한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교대나 사대를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궁금하시죠? 저는 보건교사 출신입니다. 학교 다닐 때 양호 선생님 아시죠? 네. 보건교사가 2014년 10월부터 승진할 수 있다라는 법이 개정이 되면서 제가 전라남도 1호 장학사가 되고 현재 1호 교감이 됐습니다.
됐습니다. 보건교사 출신. 예. 근데 제가 참 운이 좋게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밀고 싶었던 사업이 학교는 특화 프로그램을 하는데 예산이 1억씩 필요하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세 가지였잖아요. 우리 애들이 떠나지 않고 읍에 있는 학생들이 분산되고 대도시 학생이 들어와야 된다. 읍에 있는 학생들이 들어올 때는 분산될 때는 에듀택시 지원만 하면 됐어요. 근데 대도시에 있는 학생들이 들어오려면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서천도 집을 보금자리 하셨다고 했는데 집을 10채를 지어달라. 1억 5천씩 10채 15억. 학교는 내가 시범적으로 3개 학교를 먼저 해보겠다. 3억. 18억만 내놓으시라고 말씀드렸어. 군수님한테. 담양군청의 소문이 무슨 장학사가 간이 커서 입만 벌리면 어걱한다 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제가 그럼 한번 해보자 하고 돈을 지방 소멸대응 기금을 어디다 쓸 건지 사업 계획서를 써야 되는데 교육에 관계된 것을 하나도 어떻게 이게 가이드라인을 못 잡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이 제안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담양군에서도 한번 제출을 해보겠다 했는데 다행히도 저희들이 금성초, 영면초, 월산초가 먼저 23년에 1억씩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전교생이 한 학교에 30명, 35명인 학교예요. 35명이 1억이라는 돈을 쓰려면 제일 걱정스러웠던 것은 선생님들이 과연 따라줄 것인가.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30명한테 1억을 쓴다는 것이. 근데 선생님들이 살려보겠다. 이 세 개 학교가 어떻게 선정이 됐냐면 100% 오케이 하는 학교만 해주겠다 했더니 선생님들이 우리 학교 달라 해주셨어요. 정말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마이크를 잡을 수 있게 해주신 선생님들한테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죄송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 학교가 보시면 다 특색 교육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장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말씀하셨지만 조금 더 사이즈를 키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씩은 크게 해줘야지 그래도 뭐 좀 하는구나. 지금 밑에 있는 24년에 해당되는 학교들은 7천만 원씩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23년에 받았던 학교도 5천만 원 연속으로 받고 있고요. 24년에 받은 새로운 학교들은 7천만 원씩. 내년부터는 안 하겠다고 했던 학교, 작은 학교들도 다른 학교들 학생이 몰려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 있는 학교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학부모님들이 가만히 있질 않으세요. 옆에 작은 학교는 오케스트라를 한다는데 싱가포르 수학여행을 간다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국제교류를 하거든요. 온라인으로 펜팔을 하고 온라인 수업을 같이 하고 이번에 인도네시아 가서 아이들이 국악연주, 태권도 시범 다 하고 왔습니다. 이런 걸 보니까 옆에 있는 작은 학교 학부모님들이 가만 두질 않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10개 학교가 참여를 할 것 같은데 학교당 6천만 원씩 6억 예산을 제가 장학사 나올 때 확정을 지어놓고 나왔어요. 그래서 100% 줄 상황이고 교육 발전 특구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주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성초등학교가 23년 했는데 교육부 선정 농어촌 참좋은 학교로 선정이 돼서 전라남도에서는 2개 학교가 선정이 됐는데 우리 담양에 있는 금성초등학교가 1억 예산을 쓰면서 좋은 학교로 선정이 됐던 겁니다. 그 마을학교에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마을학교는 어떤 지원을 해주는지 1년에 연 1억 1천만 원씩 마을학교별로 거의 1천만 원 정도씩 예산을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고 작은 학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모듈 주택이에요. 다 지어졌는데 제가 1억 5천씩 15억을 달라고 했다 했잖아요. 지어보니 23억 들었어요. 예, 저는 그럴 줄 알았는데 23억이 들어서 집을 이렇게 8채를 지어서 이 주택이 있는 금성초와 영면촌 학생들의 면접을 합니다. 보통 10대 1 정도 돼요. 예, 근데 저희 만덕초 같은 경우는 이 주택이 없는데도 저희 학교를 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장님들 계시지만 이 집이 모듈주택이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드는 거라서 지자체에 계속 지어달라고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만덕초는 빈집들을 활용을 했습니다. 리모델링이 가능한 집들 있잖아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사시다가 이제 돌아가셔서 빈집으로 남아있는 집들, 이런 집들을 저희들은 좀 리모델링해서 농촌여학 학생들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제일 마지막만 보시면요. 저희가 읍에서 넘어온 학생들 숫자 빼고
순수하게 농촌 유학으로만 넘어온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2학기에만 25명이 들어와 있고요. 지금 금성초랑 용면초는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장학생을 있을 때 굉장히 지탄을 받았어요. 집을 왜 8채밖에 안 지었냐, 더 짓지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담양군에서는 면별로 3채씩을 더 지어주려고 예산을 지금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발전 특구에서 이 부분만 하고 넘어갈게요. 장학사님이 저를 쳐다보셔서 저는 지자체 여기 관계자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자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를 살리는 일은 교육청의 일이 아니에요. 지자체의 국민을 성장시키는 일입니다. 그런 인식을 좀 같이 해주시고 담당 부서가 있어야 돼요. 제가 이 사업을 했을 때 계속 사업 계획서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담당 팀이 생기고 팀에 구급 공무원이 한 명이 추가 배치가 돼서 전담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담당 부서가 있었으면 좋겠고 이장단 회의라든지 이런 공식 행사에 지역의 작은 학교의 상황을 계속 홍보해 주시고 이 지역의 이미지가 좋아야 돼요. 아무리 학교가 열심히 해도 담양이 참 살기 좋은 곳이다라는 것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주시고 교육지원청에서는 일시적인 어느 한 팀의 한 장학생 일이 아니라 우리 담양교육청의 일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역점과제로 선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꾸준히 있게 질서 있게 계속 갈 수 있는 부분이고 작은 학교에서 특색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정말 힘든 일이기 때문에 지원도 많이 좀 해주시고 관심도 가져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학교가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 안 되죠. 저도 이제 올해 3월 1일자로 관리자로 나왔습니다만은 어떤 일이든지 관리자의 의지가 없으면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들이 하고 싶어도 관리자의 최종 결재가 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자들의 의지와 노력이 참 중요할 것 같고 작은 학교 활성화 사업 자체를 올해 하고 내년에 하고 안 하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갈 수 있는 특색 사업으로 학교에서 선정을 해주셔서 지자체하고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성과에 대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만덕초는 홈페이지를 이틀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교육 활동들을 바로바로 부모님들과 공유를 하고 있고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작더라고요. 근데 함께 하니까 2년 만에 이런 성과를 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천도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이 끊임없이 들려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경청